모두가 잠든 밤 마광숙은 찬장 깊숙이 묻어뒀던 낡은 상자 하나를 꺼냈다. 꺼내 들기까지 20년이 걸린 기억. 상자 안에는 곱게 접힌 종이 한 장, 그리고 흑백으로 찍힌 아기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그 얼굴은 바로 오강수. 지금은 다 자란 무뚝뚝하지만 깊은 속을 가진 막내 아들이었다. 사진 위에 얹힌 쪽지는 짧았다. 이 아이는 더 이상 내가 키울 수 없습니다. 이곳이라면 적어도 따뜻한 밥은 먹일 수 있겠지요. 죄송합니다. 광숙은 그 문장을 가만히 바라보며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20년 전 그날도 이랬다. 그때도 그녀는 말없이 아이를 품에 안았다. 남편 오장수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었다. 그 아이 그냥 우리 아들 하면 안 되겠소? 그렇게 오광수는 독수리 술도가의 막내가 되었다. 이 비밀은 마광숙, 오장수 그리고 고자동단 셋만 알고 있었다. 시간은 흘러 오광수는 아무 말 없이 술도가의 뒤를 지키는 듬직한 막내로 자라났다. 그는 자신을 품어준 가족을 사랑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그림자가 늘 자리했다. 어느 날 낯선 바람이 불던 저녁. 강수는 우연히 창고 안에서 오래된 나무 상자를 발견하게 된다. 처음 보는 사진, 처음 보는 쪽지. 익숙하지 않은 자신의 얼굴이 낡은 흑백 속에 담겨 있었다. 손끝이 떨렸다. 그는 상자를 들고 방으로 들어가 마광숙에게 내밀었다. 광숙은 입을 열었다. 널 놓고 간 사람은 누군지 나도 몰라. 하지만 너 우리 아들이야. 그게 전부다. 광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다. 그러나 강수의 마음속에는 처음으로 생겨난 질문이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누구의 아들이었을까? 그날 밤 강수는 잠들지 못했다. 그리고 동시에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조용히 술도가를 응시하고 있었다. 멀리 골목 어귀에서 담배를 문 채 술도가 창문을 바라보는 그림자. 그는 바로 독고탁이었다. 술도가를 눈의 가시처럼 여기며 끊임없이 견제하던 남자. 마광숙과는 만나기만 하면 으르렁거리는 천적 같은 존재.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다. 그가 매년 빠짐없이 조용히 술도가 근처를 맴돌고 있었다는 사실을. 20년 전의 기억이 그의 머릿속에 떠올랐다. 비가 내리던 날 그는 젊은 시절 사랑했던 여자와 함께 아기를 안고 있었다. 하지만 자신의 삶엔 아이를 품을 여유 따윈 없었다. 그는 이미 욕망에 물든 세상에서 권력과 거래를 택한 남자였다. 아기는 여자의 손에 들린 채 사라졌다. 그녀는 몇 달 후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우연히 그 아기가 술도가 앞에 버려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순간 그는 직감했다. 그 아이는 자신의 아들이라는 걸.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아니, 하지 못했다. 이미 너무 늦었고 무엇보다 그 아이가 살아야 했기 때문이다. 광숙이라면 키울 수 있겠지. 내가 하는 것보다 나을 거야. 그는 그렇게 오광수를 먼 발치에서 지켜보며 살아왔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예기치 않게 마주친 날. 강수가 술도가 앞에서 우연히 독고탁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엔 무언가 날카로운 감정이 스쳤다. 독고탁을 말없이 자리를 뜨려 했고 강수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가로막았다. 잠시 실랑이가 이어졌고 그 와중에 독고탁을 코트 안에서 봉투가 떨어졌다. 강수는 주워들었고 그 안에 들어있는 건 다름 아닌 또 다른 사진과 편지 한 장이었다. 널 버린 건 나다. 하지만 한순간도 잊은 적 없다. 아버지란 말 죽을 때까지 듣지 못하겠지.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했다. 손에 든 편지를 바라보던 강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몸은 굳고 마음은 얼었다. 눈동자 속에서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다. 그날 밤 강수는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는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술도가 마당을 쓸고 아침 밥상에 앉아 아무렇지 않게 형들에게 밥을 퍼주었다. 그의 눈빛은 단단해져 있었다. 진실은 그를 무너뜨리지 않았다. 오히려 더 깊게 이 가족을 붙잡고 있었다. 마광숙은 그를 조용히 안아주었다. 넌 내 아들이야. 누가 뭐래도. 오광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그 사람은 아버지로 기억되지 않을 겁니다. 그냥 나를 낳은 사람일 뿐이죠.
진실은 고통스러웠지만 가족이란 결국 함께한 시간이 만들어낸 유대였다. 피보다 깊은 사랑이 있었기에 오강수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오늘도 술도가의 담벼락을 기댄 채 형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혼자 조용히 담배를 물었다. 나는 누구의 아들이 아닌 누구의 동생이고 누구의 아버지가 될 사람이다. 해가 뜨고 술도가의 마당엔 익숙한 풍경이 펼쳐진다. 장독대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마광숙은 된장찌개를 끓이며 국을 휘젓는다. 그녀의 등 뒤에서 오범수가 쌀을 씻고 오흥수는 우유를 마시며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든다. 그 사이에 앉은 막내 오강수. 수저를 들고 말없이 밥만 뜬다. 아무 말 없지만 그 고요 속엔 무겁고 낯선 감정이 감돌고 있었다. 그날 새벽 그는 진실을 들었다. 자신이 마광숙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독고탁의 아들이라는 것. 식탁 너머로 마광숙이 그를 물끄러미 바라본다. 강수의 눈빛이 어딘가 달랐다. 그 무게를 감지한 광숙은 조용히 옆으로 다가가 국을 한 국자 더 떠주며 낮게 묻는다. 그 사람이 무슨 말했니? 강수는 고개를 젓는다. 눈을 들지 않은 채 대답했다. 아무것도요. 그냥 지워진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다. 하지만 진심도 아니었다. 마광숙은 더 묻지 않는다. 그저 조용히 강수의 등을 바라볼 뿐이다. 20년을 키운 자식이 그저 멀어져가는 기척만으로도 느껴졌다. 오후가 되자 마광숙은 뭔가 결심한 듯 술도가 앞에 주차된 낡은 트럭을 타고 어딘가로 향한다. 도착한 곳은 한적한 공사장. 거기엔 독고탁이 있었다. 헬멧을 벗고 사무실 안에서 담배를 피우던 그가 문이 열리자마자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든다. 광숙은 아무 말 없이 그의 앞에 선다. 서늘한 바람과 함께 눈빛도 차갑게 식어 있었다. 왜 이제 와서 기웃대는 거야? 독고탁을 담배를 재떨이에 누르고 고개를 돌린다. 그때는 어쩔 수가 없었어. 광숙의 눈이 차오른다. 지금이라도 뭘 바라는 거야? 강수한테 아버지 노릇? 그의 옆에 얼씬도 하지 마. 넌 아버지 자격 없어. 그녀의 말은 분노이자 슬픔이었다. 그날 밤 술도가의 옥상. 오강수는 난간에 걸터앉아 별빛을 바라본다. 손에는 독고탁이 남기고 간 편지가 있었다. 널 사랑했다. 하지만 그 말이 어쩐지 낯설고 불편했다. 그때였다. 오범수가 옥상으로 올라왔다. 강수는 놀란 듯 급히 편지를 숨기지만 범수는 이미 눈치챈 듯한 표정이었다. 요즘 무슨 일 있어? 강수는 조용히 입을 연다. 사람이 태어난 걸 후회할 수도 있어? 그 물음에 범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짧게 웃는다. 누가 널 낳았든 우린 너 없이 못 살았을 거야. 강수는 말없이 고개를 떨군다. 그 말 한마디가 고장난 심장처럼 두근거리는 마음을 잠시 붙잡는다. 며칠 후 술도가 앞으로 택배 상자 하나가 도착한다. 받는 사람은 오강수. 보낸 이는 독고탁. 강수는 상자를 열고 그 안에서 몇 장의 사진과 편지를 발견한다. 낡은 흑백 사진 한 장, 품에 안긴 아기, 그리고 병원 진단서. 위암 말기. 전이씀. 편지엔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이제라도 너한테 용서를 구할 자격이 생겼을까? 강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어린 시절 누군가 자기를 몰래 술도가 앞에 놓고 갔던 그날. 그날의 비밀이 이제야 하나둘 벗겨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자신에게는 아직 없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도심의 작은 병실. 독고탁은 창밖을 보며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다. 그는 기다렸다. 마지막으로 단 한 번 자신의 피가 찾아와 주길.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의료기계는 점점 소음을 줄였고 독고탁의 손이 축 처지며 긴 침묵이 병실을 삼킨다. 그 순간 문이 열리며 숨가쁘게 뛰어온 강수가 병실에 들어선다. 너무 늦어버린 걸 깨달은 강수는 말없이 독고탁의 손을 바라본다. 그의 손엔 마지막 편지가 쥐어져 있었다. 내가 나를 기억하지 않아도 좋다. 단지 행복해라, 내 아들. 강수는 그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가슴에 넣는다. 며칠 뒤, 오강수는 매일 새벽 술도가 문 앞에 담배 한 개비를 세워둔다. 누구도 묻지 않는다.
누구도 그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하지만 마광숙은 안다. 그 담배가 향 같다는 것을. 그건 강수만의 작별 인사였다. 해가 뜨기 전 술도가의 아침은 고요했다. 평소처럼 뻐꾸기 소리가 울리지도 않았고 기계처럼 움직이던 광숙의 손도 오늘만은 멈춰 있었다. 그녀는 마당 끝 평상에 앉아 빈 국그릇을 바라보고 있었다. 국을 퍼내지 않은 솥은 그대로였고 아궁이에 불은 붙지 않았다. 그 침묵 속 오강수는 혼자 방에서 내려오지 않았다. 문틈 아래로 삐져나온 편지 한 장만이 그가 깨어있다는 걸 증명할 뿐이었다. 그는 어젯밤 홀로 병실에 도착했다. 이미 싸늘해진 독고탁의 몸을 눈앞에 두고 단 한마디 말도 내뱉지 못한 채 가만히 그 손을 잡고 있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었고 살아남은 자는 눈물조차 흘릴 수 없었다. 그가 아들이라는 걸 독고탁을 끝내 입 밖에 내지 못했다. 그리고 강수는 아버지라는 호칭을 단 한 번도 입에 올리지 못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가까운 이방인이 된 채 시간은 멈춰 있었다. 점심 무렵 마광숙은 슬그머니 병원 장례식장 앞에 도착했다. 흑백 리본이 걸린 영정 속 독고탁의 얼굴은 무표정했다. 그 얼굴 앞에 서는 건 생각보다 쉬웠지만 고개를 숙이는 일은 생각보다 어려웠다. 광숙은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 입을 굳게 다문 채 조물록에 이름을 적었다. 단 3글자. 마광숙. 그 옆에 조용히 앉아있던 여자가 있었다. 장미애였다. 독고탁을 부인이자 세리의 어머니. 이제는 과거의 그림자로만 남은 여자. 광숙이 자리를 뜨려는 순간 장미애가 낮고 간절한 목소리로 말을 건넨다. 강수 알죠? 그의 독고탁을 피해요. 광숙은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대답했다. 알아서 뭐하게요. 장미애는 끝끝내 말이 없었다. 그녀의 눈동자에 담긴 건 원망도 아니었고 연민도 아니었다. 그저 한 생을 함께한 자에 대한 깊은 피로함과 허무였다. 그날 저녁 강수는 술도가 뒤편 창고에서 조용히 목재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를 찾아온 이는 오범수였다. 형은 아무 말 없이 옆에 서더니 조용히 벤치 하나를 나란히 붙였다. 그러다 범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연다. 그 사람이 너한테 마지막으로 뭐 남긴 거 있어? 강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주머니에서 한 장의 편지를 꺼냈다. 편지지 위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내가 나를 기억하지 않아도 좋아. 대신 행복해라. 그 말이 오히려 독처럼 가슴에 박혔다. 행복하라는 그 말이 왜 이리 잔인한 건지. 범수는 그 편지를 읽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한참 만에 강수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사람은 떠나고 나서야 겨우 말할 수 있는 게 있어. 너는 듣기라도 했잖아.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걸 둘 다 알고 있었다. 그날 밤 술도가 마당에는 향 하나가 피워졌다. 그 향은 제사도 아니고 추도도 아니었다. 그저 떠나간 사람을 위한 강수만의 방식이었다. 한참 후 마광숙이 마당으로 나왔다. 그녀는 향이 타들어가는 걸 가만히 지켜보며 조용히 말했다. 어릴 때 널없고 병원 다녀올 때마다 왜 그렇게 울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 강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궜다. 그녀는 그 침묵에 대고 다시 속삭였다. 넌 내 아들 맞아. 누가 낳았든 난 내가 내 배에서 나온 것처럼 기억해. 그 말에 강수의 눈시울이 처음으로 붉어졌다. 그건 독고탁이 죽은 후 처음 흐르는 오강수의 눈물이었다. 며칠 후 독고탁의 유품이 강수 앞으로 전달됐다. 작은 나무함. 그 안에는 젖은 손수건 하나와 오래된 폴라로이드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엔 젊은 시절의 독고탁이 작은 아기를 품에 안고 있었다. 그 아이는 울지도 웃지도 않았지만 독고탁은 사진 속에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진 뒤에는 짧은 글이 적혀 있었다. 이 아이는 내가 유일하게 후회하지 않은 선택이었다. 강수는 그 사진을 조용히 접어 다시 나무함에 넣었다. 그리고 작은 메모 하나를 꺼내 그 위에 자신의 손으로 글을 써내려갔다. 당신을 미워하는 법을 이제 그만 배워보겠습니다.